다음은 심사 자료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심사 자료는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2구 2021년 7월 1일에 위탁제 선정 공고를 내면서 제시된 그 목차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이 분량, 그 심사 자료에 대한 분량을 제한을 하지 않는 구도 있지만 보통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정도로 제한하는 어린이집 그 공고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할 때는 버리는 작업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잘 작성을 하시고 편집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많은 내용들을 100페이지에 효율적으로 잘 담을 수 있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위탁 신청서는 한 장짜리예요. 이게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거기에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위탁 운영체 현황과 위탁 운영 신청자 상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체가 있다면 운영체의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 이런 부분들도 다 운영체 재산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개인이 하신다면 개인 재산까지 다 상세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개인이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신용정보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미리 알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원장의 전문성은 뭐 학력, 경력,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에 뭐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가 전문성에다가 이제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논문이 있다면 논문도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뭐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또 그 민간에서 잘 교육받은 어떤 자격증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체 보육 및 복지시설 운영 실적은 단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뭐 여러분의 그 경력 증명서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 같은 경우에는 각 어린이집마다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거죠. 어린이집이 많으면 그 어린이집을 다 행정처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이 부분도 뭐그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시 2구에서 2021년 7월 1일에 위탁체 공고에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계획서는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그리고 예산 편성. 이 3개 항목이 있다는 걸 먼저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전체 100페이지 중에서 이 운영계획서가 한 50페이지 정도,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또 서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페이지를 채워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작업이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자격증 사본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자료들을 잘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내 보육사업 계획이나 운영계획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는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평상시에 교사로서 원장으로서 보육활동에 충실하셨다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안내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준 보육 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연간 보육 계획안이 연령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놀이 중심 보육 과정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취약 보육에서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 중에 2개인데 장애하고 장애 연장이 기본이고요. 영아는 또 기본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아동은 다문화 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교사 경험을 할 때 장애 통합 교사 경험 도움이 된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 통합 교사가 있고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장애통합 교사는 아니었지만 내가 유아반에서 장애통합 교사와 함께 협력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할 수 있겠고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시간 연장 교사는 사실 뭐 경험하기가 어렵죠. 보통 풀타임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 연장을 담당했던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 계획인데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교사가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부분 꼭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사의 교육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교사의 또 인성과 아동학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인성, 또 그 다음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아동학대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교사의 인성, 전문성,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류 간서와 운영 실적 및 계획인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 휴가 및 병가 제도 운영 실적 및 계획인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교사 활동을 했다면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도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국가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공립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겠죠. 교사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 실적보다는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민간 가정에서는 유급휴가나 병가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웠지만 국공립은 다양한 지원이 되니까 유급휴가나 병가 제도를 운영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또 너무 이렇게 많이 휴가도 많이 주겠다, 병가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복지 그 수준을 정하셔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 운영, 평가, 한류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고요.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열린 어린이집 운영계획 여러분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열린 어린이집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정이 안 된 곳도 있고 신청 안 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년마다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 나오고 또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물론 열린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영 계획은 할 수 있죠. 그만큼 학부모님들과 교류, 또 지역사회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하고 개방성 있게 움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잘 작성하시고요. 참고하실 부분은 매년 초에 발행되는 열린 어린이집과 관련된 복지부 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고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제공되는 재능 기부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어르신들과 연결해서 뭐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또는 한문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는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특별활동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만일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으로 영어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 업체를 선정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아셔서 그런 내용을 작성하신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왜 다시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작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투명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또 함께 지역사회 프로그램 하는 부분, 운영 결과와 회의록을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작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은 꼭 질문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성하실 때는 작년 거 다 잊어버리시고 민간가정 직장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국공립 그리고 바로 올해 거 올해 적용되는 걸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회계 세입 세출 예산 과목 구분 편성 여기에 기초해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즉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다르게 작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고 오류가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침에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꼭 전화해서 문의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궁금하시다면 그쪽에 문의 작성하시면서도 문의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머리에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용들이 이런 걸로 구성된다라는 걸 아시면 시간 날 때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시면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학력도 좀 채워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이런 게 한 5년 최소한 5년은 준비를 해야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했고 또 그래서 성과물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학생들 또는 이제 갓 졸업한 교사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경력이 좀 쌓이고 이럴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5년차에서 10년차 교사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10년차 된 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의 이용률을 40%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날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개 경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공개 경쟁으로 우수한 원장을 뽑기 위해 노력한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적인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정면 승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